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오늘 이렇게 제주 문화 또는 한국 문화에 많은 권위자들을 모셔서 제1부 토론, 발표 및 토론을 이제 진행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21세기 우리가 특히 문화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의 주제의 하나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었고, 이명박 정부 때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때 와서 국민대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결국 국가의 상당한 중요한 지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계층 간의 어떤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그런 성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갈등이 결국 이 사회적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통합, 지역에서는 지역 통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아마 내걸는 것 같습니다. 제주인의 사회 통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화, 지역적으로 제주와 관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잘 묶어서 제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만들 것인가. 아마 작년에 그러한 차원에서 갈등에서 차원에 그런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잘 엮어서 정말 미래 제주 발전의 어떤 일거음으로서, 원동력으로서 우리 제주인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고 노력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얼핏 아까 이제 밖에서 얘기를 듣는 120만이 그렇다고 합니다. 제주도 내에 60만, 제주 도에 40만, 그 다음에 해외 도민 한 15만, 명예 도민 한 2만, 그래서 아마 한 120만 제주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문화적으로 어떻게 묶어낼 건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좌표, 미래의 어떤 지표,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부 주제는 제주 사회통합과 제주어에 대해서 우리 강영호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한 2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언어라는 주제를 논의하면 이 글은 다음 몇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전제, 둘째는 언어는 에르곤적 요소가 아니라 에네적 요소라고 하는 전제, 셋째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생각이라든가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전제들입니다. 첫째,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는 사회 언어학자 또는 언어 사회학자들이 내세우는 언어의 정의로 언어는 사회 구성은 공통의 약속이어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약속이 성사되거나 파괴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말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과 꼭 같거나 비슷하게 알고 있어야만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실이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도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 흰색 또는 자주색 봄꽃, 땅속 덩이줄기, 녹말, 영화 제목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 흰색 또는 자주색 봄꽃, 땅속 덩이줄기, 녹말, 영화 제목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가족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기풀을 맥것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기풀로 알고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은 지출을 말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서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언어는 사회 약속이므로 사회 구성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둘째 문제는 언어는 애로운적 요소가 아니라 에너로 계약적 요소라고 하는 흠볼트의 언어의 정의입니다. 그에 따르면 언어를 그 현실적 본질에 있어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순간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서에 의한 언어도 미라와 같은 항상 불완전한 보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보존은 살아있는 구체화를 필요로 합니다. 언어는 결코 에르곤이 아니라 에네르게야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진정한 정의는 발생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르곤은 완성된 것, 정적인 것, 작품, 죽은 사물 등을 의미한다면 에네르기아는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 힘이 있는 것, 창조적인 것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 언어는 정적인 것, 완성된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 힘 있는 것, 창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흠볼트 자신도 언어는 죽은 사물이 아니고 차라리 생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언어가 대상의 표시, 예의, 매개로서 작용하는 것은 추상시키고 차라리 주의 깊게 내적 정신 활동과 긴밀하게 섞여 짜여진 언어의 기원과 그들이 상호간의 영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네르기아는 끊임없이 생동하는 생산 행위로서의 언어 또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정신적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언어는 힘이 있는 것, 창조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라든가 피에타의 독일 국내에게 포함되는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사는 사람들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니 그들은 탑 쌓기를 그치더라는 창세기 내용입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 큰 힘을 발휘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더니 응집력이 약화되어 탑 쌓기를 근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에너지와 곧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 국내의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도 다양한 언어의 한 단면으로 연설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부흥의 길로 인간의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설 곳곳에 살아있는 언어, 죽은 언어를 언급하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경우 정신적 발달이 생명 속에 스며들지만 그러지 못한 민족의 경우에는 정신적 발달과 생명은 제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언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제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항하여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이른바 언어 상대성 가설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도 흠볼트, 사피오, 워프 등에서 비롯됩니다. 한 민족의 정신적 특성과 언어의 정성은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진다면 다른 것은 완전히 그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따르는 지성과 언어는 서로 상응하는 형식만을 허용하고 서로 붙도두며 압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말하자면 민족 정신이 외적 표시입니다. 민족의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은 민족의 언어이다라고 하는 흠볼트의 얘기를 참고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사피오 얘기입니다. 언어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들은 하나의 인종, 즉 생리상의 특성에 의해서 다른 부분과 차별되는 것은 저와 같은 일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속되어 우리 생활의 조직을 결정하는 풍속, 신앙 등의 집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인용에서 흠볼트의 언어는 말하자면 민족 정신의 외적 표시이다. 민족의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도 언어 하나는 경례이고 사이판의 언어에는 배경이 있다와 언어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속되어 우리 생활의 조직을 결정하는 풍속, 신앙 등의 지역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워플이 그 사람이 사고 자체는 한 언어 속에 있는 것이라는 이견이 언어 상대성 가설을 낳았습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주둥이를 열었다 하며 무엇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두고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혼자 표현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 증거도 안 되어 쓸모없는 문서의 뜻을 지닌 허명의 문서도 허명이라는 목자의 선정에서 비롯되는 사실은 제주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명에 관한 이야기는 밑에 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고 사회통합과 언어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1981년 이정민, 강정모 등은 방언에 대한 태도의 문제, 저의 경우는 세대 간의 차이의 문제, 김순자의 경우는 공간적 차이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료 1은 전국 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방언의 태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며, 이 경우는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 3의 경우는 생태 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사 관련 어휘 186개, 제주문화 관련된 90개를 5개의 인지 항목에 따라서 가령 71명, 나령 240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 4의 경우는 제주에 대한 언어 지향적 연구 결과로 150여 개의 어휘에 대한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제주도를 4개의 하위방언법으로 나눈 논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언어적 요인입니다.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언어적 변이는 대표적으로 성이나 민가 세대, 지역 등 셋으로 둘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름으로써 언어가 다르고 자기 언어에 대한 태도가 남성이나 여성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 지향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그걸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대체로 젊은 시절에 익힌 언어 관습을 늙어서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정민 선생은 방언에 대한 태도 등의 목적으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서울을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초점인 경우는 제주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자기 방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반대로 이 학생들은 자기 방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경우입니다. 제도 남자 대학생들은 듣기 좋다, 뚝뚝하다가 가깝고 55%가 나타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믿음직스럽다, 씩씩하다, 배움직하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촌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1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 대학생들은 뚝뚝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으며, 믿음직스럽다, 듣기 좋다, 씩씩하다, 정찬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도 여학생과 제도 여학생들만 자기 지역 방언에 대해서 듣기 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자인 경우는 경상도와 제도 여성의 일부는 자신의 지역 방언에 대해 듣기 싫다라고 하지 노골적인 반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말에 비읍 오프당, 뭐프강, 가마슨 등이 유기음, 된소리 및 정직, 어미에서 오는 인상, 타포 있겠으나 이것 여성들이 육지 진출 이용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에 대하여 수는 적지만 서울에 올라와
대학에 다니는 제도 출신의 대학생들은 3명 중 2명이 촌스럽다, 뜻하다라고 하는 양쪽에, 그리고 3명 중 1명은 듣기 좋다,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생들이 촌스럽다고 하는 것은 현기영 선생의 해경 이야기를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서울 사람들이 아리마트를 하면서 서울말을 배우는 기회가 더 낮아진다고 하는 표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학생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언어를 쓰느냐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 결과 제도 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비율이 55%, 80%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언어 방향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도 방언은 타 지역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표준어 습득의 필요성이 저실하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다른 지역보다 멀티 낭득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곧 제주어는 너무 독특하게 다른 방언이거나 북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표준어 교육을 강화한 결과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해서 이 그릇을 위해서 저희 국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80년대와 비교할 때 제도 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비율이 27%, 35%로 낮아진 반면 제도 방언의 많지가 약간 섞이거나 상당히 섞인 표준말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54%, 55%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이 설문 대상이 국어국문학이라고 하는 특정과 학생이라고 하는 한정과 일부 어휘나 어휘 사용을 방언 난시 약간 섞인 또는 방언 난시가 상당히 섞인 것으로 오해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20년 한글을 놓고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권모의 경우는 80년대 이전의 조사 결과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감스럽게도 제도의 경우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의 경우도 통신조사 때문에 가능했지만 2003년도의 경우는 직접 조사를 한 것이라서 제주까지 온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 발표가 된다면 그 목록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21쪽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들을 종합하면 자기 방언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이 학생들이 자기 방언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많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대 간의 차이의 문제입니다. 방언학에서 연령차에 따라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발표자가 연구자가 되어서 제주 지역의 생태 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생태 주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고서로 제주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90개의 어휘를 제도된 1회 40개입니다. 남녀 각각 같은 비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조사 항목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인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화 쪽만 관련된 22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와 민속입니다. 옷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옷 문화에 관련된 조사 어휘는 뚜대기, 소개, 신차, 고세, 반응 5개 어휘 항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반응이 41.3%에 해당되고 신착비라고 하는 것은 20.4%밖에 안 됩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사용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에서는 뚜대기, 소개, 신착 등은 10% 미만이어서 얼마 남지 않으면 사용을 남아있는 언어라는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전부 다 표준말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무척 낮습니다. 23쪽 보시면 음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식 문화에 대한 조사 어휘는 7개 어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9.2%에서 10.8%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오메 떡을 제외하고는 6개 어휘 모두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볼레떡은 무속 음식이라는 점 때문에 60대 이상에서도 2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오메기떡이 약간 프로수가 높은 것은 지금 시중에 떡집에서는 오메기떡을 팔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어휘여서 다른 어휘에 비하면 프로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집과 관련된 문제 또한 7개 어휘를 조사를 했습니다. 안거리, 닭거리가 각각 30.8%, 30.9%로 비교적 높은 반면에 수산화, 전기, 통시, 불목, 상만 등은 10%에 멀고 있습니다. 20대에서는 수산화, 통시, 상만, 전기, 불목은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표준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보시면 민속입니다. 민속 문화에 대해서는 3개의 어휘를 조사가 했습니다. 걸곡은 20.3%, 가문잔치는 45.4%입니다. 저는 이쪽을 무척 중요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전 10.8%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문잔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제주 결혼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가 가문잔치입니다. 가문잔치는 전날 저녁에 가까운 친척만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합니다. 60대 이상에서 60.3%, 40대 62.5% 사용하고 있으며 20대에서는 10%에 불과합니다. 남성의 경우 44.2%, 여성의 경우 46.7%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가문잔치가 20대에 제외하고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잔치 풍속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잔치 전날 가까운 가문이 모여 잔치를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전 풍속을 조금 변경하여서라도 이어진다면 이에 따라 어휘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어휘는 50% 미만이며 세대에 따라서 60대 이상에서 50% 이상이 5개의 어휘에 불과합니다. 40대에서는 가문잔치에 불과하며 20대에서는 22개의 어휘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가옥, 구조, 풍속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20대와의 차이는 아주 심한 편입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머장당의 이들 어휘가 사전에만 남아있는 어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적 차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역적 차이는 변형이 지역에 따라서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주를 놓고 볼 때 산남, 삼곡 지역이 나머지 다르고 산남 지역에서 동서로 나뉘어 동쪽의 정의 방언이 서쪽의 대전 지역과 다른 이들은 지역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제주 쪽도 둘로 나누고 서귀포 시 쪽도 둘로 나눠서 4개의 하위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4개 하위권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구역의 변천과 배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진의 탐단이 건치 영역에 따르면 제주에는 동도현과 서도현이 설치된 것이 1300년이며 이 동서현이 태종까지 약 110년간 이어졌습니다. 동도현은 지금의 조천, 구좌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기 지역이며 서도현은 제주시, 애월, 한림, 한경, 대전, 중문 지역에 해당됩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시와 조천이 그 경계가 되며 서귀포 지역에서는 중문과 서귀포가 그 경계가 되어 이 두 경계선을 이어서 그 동쪽을 동도현, 서쪽을 서도현이라 했습니다. 태종 16년부터 제도를 삼면체제법, 제주목, 지전현, 전임, 형인체제는 1914년 행정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500년은 지속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행정체제와 조선시대의 행정체제를 겹쳐보면 서귀포 지역에서의 중문과 서귀포를 가르는 경계선과 제주시 지역이 제주시와 조선을 가르는 경계선이 제주도 동서를 가르는 구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3년 분립 때 제주목과 대전 정열을 가르는 행정구역선이 작용한 결과 앞에서 본 4개의 하위 방어주권으로 구획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 범위는 대충 다음과 같은 몇 개라는 그 예로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적으로 이와 같은 동서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주의 경우는 산남 삼북이 동타라고 하지만 언어 측면에서는 동도편에 속했던 동쪽과 서쪽 편에 속했던 서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만 드리고입니다. 제주를 통한 제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는 방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던 방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어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고 방언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준어로 달리보면 경기도 방언 또는 중국 방언에 속합니다. 표준어가 인간의 언어, 엄격성이 언어가 끝나면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 친근성이 있는 언어입니다. 방언이 결코 고향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하는 언어가 아니라 방언이 언어가 아니라 한국을 형성한 한 하위 언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서 생각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언어 상대성 가설에 연조한다고 하면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언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제주어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강화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완성은 13살 전후라고 하는 게 학습의 정설입니다. 제주어 완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제작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교과 과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제주어 교육 자료를 교재로 활용하는 것, 학교할 때 경로당의 어른들과 대화하다 집으로 가는 것도 제주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수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제도이면 가장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주간 2번 정도라도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초등학생이 거쳐서 어른들과 얘기하다 한다고 하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전수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표준어와 제주어를 나가는 이중 언어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중 언어라고 하면 국어와 영어를 쓰는 것, 아니면 이중 언어와 영어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학대 해석하면 표준어와 방언을 쓰는 것, 아니면 제주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을 쓰는 것도 이중 언어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제주어를 쓰고 공적인 생활에서는 표준어를 쓰면 제주어는 한층 더 살아있는 언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블랙바르 진학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는 브레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브레단어 지방이 언어 정책을 한 번쯤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제주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어로 말하고 제주어로 쓰고 제주어로 읽게 하고 심지어는 제주어로 꿈꾸게 한다고 하면 제주어는 분명히 소생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제주어 축제를 개최하는 일입니다. 이는 제주어 보존 육성 조례에 나와 있는 제주어 주간 밑에 주에다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설명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 젊은이들은 그들로 하여금
주장을 제조로 만나게 하게 하는 것,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여 제조를 실컷 이야기하는 것. 거기도 보시면 주가 제목되어 있습니다. 주 10번에 보시면 현명의 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동이라고 하는 걸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도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 제조판을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조 주간에 그 공간에서는 실컷 제조로 한 번쯤 말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수들은 제조를 관광 상품화하는 일입니다. 제조의 상품 개발은 물론 제조 간판, 간판의 경우 아주 독특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조 자료들 하고 관광 상품화하는 일을 쉽합니다. 고급 관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조 보존과 발전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갓 우수교와 같은 전국의 제조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7개는 제조 자료를 구축해 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관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 자료는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10년 12월 제도를 소멸위원으로 분류하며 시급하게 해야 될 4가지 일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즉, 제조 보존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 외국의 보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을 할 것, 제조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책 수립은 2007년도에 제정된 제조 보존 육성 조례로 충분하며 문제는 그 실천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 수집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들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가지 가운데 역점둬야 할 것은 제조 교육 강화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조 교육 강화는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과 과정을 하는 작업이 절대 필요합니다. 꽉 짜여든 틀 속에서 제조가 비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제조를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되게 노력하는 일은 자주 즐겨 쓰는 것이 최고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가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기 주장을 제조로 말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일상으로 쓰는 언어로 자리 바꿈할 때 제조사의 공동체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나아가 제조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프랑스를 쓰는 사람이란 프랑스인 스스로의 자부심을 빗대어서 제조사람은 제조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세상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데는 750개 언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파푸아뉴기니 경우는 사회 통합이 가장 힘든,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 이 제주어가 이제 유네스코에 2010년 12월에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시대에 제주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제주어를 쓰는 사람이 과연 우리 120만 명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분이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어떻든 지금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주가 고향이면서 제주가 아닌 제주말로 흔히 육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제2세, 3세를 또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이 공정이나 오사카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2, 3세들의 어떤 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부 선생님께서 다양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이 토론을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순희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제가 2010년에 우리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라고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그건 기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침통한 일이고 우리가 모두 자각하고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잘못 사용하지 않아 가니까 소중한 것이 사라질 소멸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된 게 나의 탓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과 자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하고는 늘 제주어로 말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 어머니 사라지면서 더욱 제주어를 사용하지 하는 빈도가 적어지고 저 자신이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내 손자가 아직 말을 아직 못합니다마는 배우게 되면 나는 제주어를 정말로 그 아이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 아이에게 구사해서 알아듣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서 우리가 제주어가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우수한 언어인지를 알고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고 이제 아끼고 더욱더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은 어쩌면 기정사실화 될지도 모른다는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세계의 언어 중에 아까 3,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지만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글자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과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묘사력이 뛰어난 언어가 지금 한글이라고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어는 한글보다 한 단계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언어의 그 타고난 언어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제주도라는 그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를 고향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문학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984년에 김광엽 선생님이 볼하루방 어디감수강이라는 시집을 낸 것은 거의 성각자적인 그런 일이었었고요. 그 밖에도 뭐 현기영 선생님이나 여기 현기련 선생님 많은 소설가들도 대화 안에 그 제주어를 사용하려고 많은 작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말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괄로해서 괄로 처리를 해야만 육지 사람들은 알아들을 정도로 제주어가 이국적이고 표현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문학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주어를 좀 더 살아있는 그 언어로 발전해 하고 또 활용해 나가는 방법 중에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건 탐나문화제 때 제주어 축제가 열리고 중고등학생들 뭐 초중고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축제를 그렇게 그 작은 규모로 하고 또 나와서 하는 게 거의 다 웃기는 제주도 언어를 웃기는 언어로 많이 웃고 이상한 그 표현하고 약간 외설적인 표현 이런 거 한 것들을 이제 우수 작품으로 막 뽑아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적절한 구사와 이런 그 억양의 적절한 남쪽 산남에서 온
서귀포에서 온 지역에서 왔으면 서귀포 지역의 언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막 서읍에 가서 보면 대정 사투리가 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해져가는 그런 그 혼란이 제주어 축제에서는 분명하게 좀 선거졌으면 하고, 또 이 축제의 출연 대상들이 각 세대별로 다 나와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불턱이라든가 또는 식계 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면들 속에 제주도의 민속과 아기자기한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서울도 가서 제주도민회 가서도 공연도 하고, 우수 작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뭐 일본도 가서 공연해주고 해서 정말로 구수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언어의 묘미를 그런 축제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어 사전을 제가 미국에 있는 뭐 제주도 사람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또 전국에서 아는 분들이 제주어 사전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구하기가 이거 하늘의 별 따기고 제주어 사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어 사전을 저렴하게 그 각 집에 하나 정도 돌아갈 정도로 보급을 제주어 보존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때부터 제주어 사전은 우리의 모국어 이전의 언어이고, 그래서 늘 아이들을 또 펼쳐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제주어 뭐 글자 뭐 하면 얼른 찾아볼 수 있게 가게에도 비치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어에도 뭐 제주어 나름대로의 표준과 기준이 있겠지만 대정 사람이나 어디 뭐 성읍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표현이라도 약간 다른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이거 사전이 무사해, 이거 우리 동네 말은 다 빠져 있는가 뭐 이러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페이지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곳의 언어들을 쭉 동서남북,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있는 언어들을 크게 네 군데로 해서 이렇게 쭉 수록되어 있고, 앞으로 제주어 사전에 대한 보편적 보급과 또 편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과 당부, 이러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발제자님의 그 발제문은 사실은 뭐 어디 하나 이렇게 지적할 대목 없이 훌륭히 잘 쓰여졌고, 또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발제문에도 여러 방법들, 제주어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라는 방법을 뒷부분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주어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제주어를 살리자, 활성화시키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걸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제주어를 활성화하는 담론 자체의 형성이 제주 섬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토론문에 제시한 것은 그러한 제주도 지역사회의 문제나 지역의 문제로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한정짓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어 살리기의 전략적 설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 글의 요점입니다. 토론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뭐 이렇게 나온 부분은 맨 첫 패러그래프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요.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트리플 크라운의 영광을 얘기하고 7대 자연경으로 홍역을 치를 때 유네스코는 또 다른 진기한 기록을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던졌습니다. 아까 강영봉 교수님 얘기한 바로 다름 아닌 제주어를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겁니다.
제주도에 뭐 인류 무형문화유산도 선정이 되고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 뭐 삼관왕이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제주어라는 당신의 말이 지금 소멸하게 돼 있다는 경고장을 받은 것이죠. 그 2010년 12월이니까 벌써 횟수로 보면 한 2년, 3년 차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왔지만 정책적으로 눈에 띄도록 제주어 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이후에 나온 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유네스코의 경고장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중등교육계에서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게 제주어 말라기 대회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근데 여전히 교육계에서도 그 이후에 제주어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요 행사 정도만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2007년에 제정한 제주어 보존 육성 조례 이미 제도적인 뒷받침 만들어 놨지만 이에 따른 후속 사업들이 과연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되묻지가 않을 수 없죠. 그럼 제주 차원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제주어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문화 다양성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이라고 얘기할 때 제주도 빼버리면 전국이 성립이 안 되죠. 정당들도 전국 정당 할 때 제주도 정당 빠지면, 지구당 빠지면 전국 정당이 아닌 거죠. 근데 제주어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신체 일부도 사라진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게 하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주도의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말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다. 예를 들면 암 걸려서 종양 걸려서 그걸 잘라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체 일부가 잘려서 나가는 걸 확산시키는 인식의 범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방언 하나 정도 사라진다는 인식이 머무른 게,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아무리 이걸 활성화를 얘기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내부의 얘기로 비춰진 게 저는 전략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우금민 도지사님이 지금 이끄는 도정에 들어와서는 탐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탐나문화권, 탐나문화재 강화, 탐나대전 개최, 탐나광장사업 추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탐나문화의 핵심이 바로 제주어죠. 그런데 이 제주어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앞으로 만약에 제주 활성화 사업 계획이나 여러 노력들이 따르겠지만 국가가 제주어를 살리는 데 나서게끔 끌어내는 게 제주도지사의 임무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도민총연합회 부분에서도 밖에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에 이루어지는 국가 아젠다로 끌고 가게끔 하는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어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언어 다양성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국가가 인식하고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캠페인까지 국가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2014년도를 제주어 살리기 또는 제주어 구하기 해로 정해가지고 각 부처나 전국에 있는 각 다른 자치도에도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면서 제주어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언어고 중세 이런 것까지 갖고 있는 언어인데 우리의 중요한 문화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서로 공유하게 하고, 예를 들면 그 관련된 사업비들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면서 끌어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장 언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방송이라고 봅니다. 방송. KBS 특히 국영방송이죠. 공영방송인 MBC 이러한 방송들을 국가 아젠다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충분히 황금 시간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방은 지방일 뿐인 거죠. 프로그램 하나 편성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노출시키면서 제주어가 활성화될 때 생활 속의 언어로서 제주어가 다가오지, 안 그러면 술자리 파티나 아니면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렇게 얘기되는 언어로 전락될 것이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점점 소멸의 위기로 가는 것이고 이미 한 세대가 넘기 전에 끝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뒤쪽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어는 대한민국의 언어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의 제주어를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죽는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정책적
이러한 그 확산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사업 정책까지 할 수 있어서 전면적인 활성화 정책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특히 두 번째는 방송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간판 얘기는, 간판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봐요. 시각적 언어로 문자가 노출되는 게 간판인데요. 지금 제주도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체들 보면 국적 없는 간판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주어로 대체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제주어 여기 기업들 있잖아요. 회사 이름들을 제주어로 지어주는 이런 문화를 좀 하는 것. 그다음 집안에서 가급적 제주어 쓰는 이런 내부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앞서 나가면서 국가적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사업을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도민총연합회에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를테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 제주어를 중심으로 한 제주인 축제를 기획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것도 그러한 출발이 되는 얘기겠지만, 제주어를 갖고 각 지역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 모국 또는 자기 살았던 본향을 확인한다는 것은 자기 어린 때 기억 속에 들어있는 언어를 사실은 되뇌고 확인하는 것 같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민청년합회에서 앞으로 만약에 제주도에 하는 아까 2가지 정도 행사가 있다는데, 2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제주어를 나누는 행사, 제주어를 확인하러 오는 그런 행사로 도민총연합회 축제를 삼는다면 제주 문화의 통합성이랄까 이런 거에도 기여하고 또 가장 명분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의 많은 아이디어는 39페이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창익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영봉 교수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하고 계신데요. 아마 저는 제주대학교 제주인센터장으로서 이 토론회에 그 초청이 된 것은 아마 이 제주도민과 그 제주도민과의 그 언어를 통한 어떤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주도민과의 이 제주어를 통한 어떤 소통 그리고 통합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하신 그 강 교수님께서 이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제주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약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서 결속력을 다지는 길이 곧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 제주도의 이 제주어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국의 언어 혹은 이 자신이 그 낳고 자라난 어떤 고향의 언어가 어떤 사회통합을 이루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 토론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에서 제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뭐니 해도 오사카의 이쿠노쿠입니다. 이쿠노에 지금 그 제주 출신 분들이 뭐 약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이쿠노쿠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트루하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쪽에서 그 제주 사람들끼리는 우선 제주어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게 되면 그 이국 땅에서 제주어로 대화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한 자랑스럽기조차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사람으로서 제주어를 매개로
한 그 제주인으로서의 어떤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그런 상징적인 광경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만큼 우리가 제주 사람으로서 제주어가 얼마나 가장 제주를 제주인으로서 맺어주는 매개체인가를 그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스루아시 시장에 제일 처음에 갔었던 것이 1984년도의 일인데요. 그때는 정말 가보니까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주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석에 제주라고 할 정도로 제주말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모습에 상당히 반가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 교수님이 발표에도 나타났듯이 뭐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뭐 점점 사라져가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제주 사람이라고 해서 제주어만을 써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일본에 대충 약 한 8만 5천 분 정도가 지금 살고 계신데요. 여기에 그 1세들은 뭐 대부분 그 제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2, 3세, 뭐 특히 3, 4세 분들은 거의 뭐 제주어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를 거의 모르고 계시죠. 근데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그 고상홍 그 회장님 같으신 분은 2세시면서도 어디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으셔서도 자기가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말을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실 정도로 잘하시는 분인데, 사실 뭐 고 회장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주분들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말을 못하냐, 그리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한국말을 배울 그런 기회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가, 또 처해진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예외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국말을 못 쓰기 때문에 고향에 와가지고 이 친족들로부터 굉장히 냉대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아마 그 제외 제주인들이 이 도에 와서 자기가 제주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잊어버려서 잘 나오지 않고, 아마 서울말 혹은 표준어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분들이 뭔가 핀잔을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분들한테 이 한국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주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제주도청에서 향토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제외 제주인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교육을 좀 강화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좀 이 학생 수도 늘리고 이 도의 예산을 좀 잘 잡아가지고 이제 좀 좋은 시기에 이 자주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일본에 약 8만 6천 명 정도의 이 제주인이 살고 계신데, 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제주의 역사, 언어, 문화 이런 교육들을 체험과 함께 이렇게 제주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자녀들 3, 4세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제외 제주인 또는 제일 제주인과의 이런 교류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사람이 제주말을 쓴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강영봉 교수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이중 언어를 뭐 사용하게 하고 축제라든가 상품화,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구축 이렇게 한 겁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이 그 백약을 써도 뭐 전혀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한 가지의 특별한 방안을 좀 생각을 해내본다면 제주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이번 여러분들 지슬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지슬 영화가 제주어로 만든 영화죠. 그래서 밑에 자막이 있는데 저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감동적이고 연기도 감동적이었지만 제주어로 쓰고 자막이 이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로 자막이 있다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박영은 선생님 아까 방송의 뭐 책임이라든가 이걸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방송 속에서 한번 제주어 방송을 해보자는 겁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면서 뭐 생방송은 안 되겠지만 녹화 방송 같은 데서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거기에 밑에 자막을 넣으면서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제주어를 알릴 수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있고요. 또 통합과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대로 한다면 제주도가 이 헌법 소원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이 제주어로 한번 시험을 일부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채용해서 한다면 이 젊은 학생들도 이 제주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주어가 통합의 상징인데 우리가 이 친족 간의 어떤 제주어를 매개로 해서 만약에 서울에서 그 손자가 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할 때 할아버지 밥 먹었수가? 하고 제주어로 말한다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친족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고 한국어로 여기 제주에 있는 분들한테 그 전화를 한마디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쁨이 곧 친족 간의 어떤 통합이고 사회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 도의 관계자가 있으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좋은 이야기들을 정책화시켜가지고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여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정말 한 괜당처럼 이 뭐 언어를 통해서나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기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왕복 비행기표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고 와서 하룻밤도 자는 숙박비 여비가 상당히 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이 제주어를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정책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보다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강영봉 교수께서 그
발표하실 때 그 세 번째 논거가 되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라는 이 논거 자체가 오늘날은 상당히 바꿔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어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언어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 제주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어 자체가 국적불명의 언어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약자가 많이 쓰고 특히나 그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만큼 그 언어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소위 지구가족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과 효용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아마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은 세계 언어는 통일돼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언어의 큰 어떤 그 변화의 그 시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새삼스럽게 제주어를 살린다는 이 문제는 상당히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어를 살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주어냐 하는 그 과연 과거의 그 제주어의 본 모습이 지금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학교 교육에서 제주어 교육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학교 교육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제주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작가로서 오늘 와서 상당히 부끄러운데 작품을 쓰다가 제주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다가도 대화의 제주어를 쓰지를 잘 못합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한 30년 전에 썼던 제주 설화에 대한 논문을 다시 출판하기 위해서 그 원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설화의 예문이 체록된 걸 그냥 썼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독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다 현대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저 자신도 지금 들으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제주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봐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이만큼 이미 제주어는 상당히 사어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서 제주어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그 정책을 가지고선 제주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생활이 반영이기 때문에 제주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이중 언어 구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어를 쓰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과 그 자녀분들이 함께 집안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제주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어의 원형을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영준 선생님을 비롯한 그 설화 체록하신 분들, 저도 한 30년 전에 실직 가서 그 당시 한 70 혹은 80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화를 체록했는데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은 순수한 제주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현무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빼놔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순수한 제주어를 우선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 정책적으로 교육에서 제주어 교육을 한다든지 방송에서 제주어를 쓰는 그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보존되어 있는 원형에 가까운 그 제주어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제주도민 그 모임이 각 그 지역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 때는 제주어를 꼭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회사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언어는 전부 표준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언어도 전부 제주어를 쓰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 우스꽝스럽고
또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이미 제주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통해서 그 소위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 정체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어떤 통합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주 사람들의 주체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약화됩니다. 제가 58년도에 사범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 제주에서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서 교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2년, 2, 3년 뒤에 만났으니까 완전히 경상도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경상도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언어를 빨리 습득해서 그것을 자기화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언어에든지 빨리 수능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되는 문화 환경에 상당히 빨리 적응하는 것이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소위 일제 강점기에 가장 일본화가 빨리 된 게 제주 사람이거든요. 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복을 빨리 양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대에 갔을 때도 육지 사람들은 그 당시도 한복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주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주에서 설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것이 뭡니까? 관원 상제 제회 아닙니까? 근데 가장 제주도가 양력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변화되는 문화 환경에 제주 사람은 상당히 빨리 적응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곁들여서 우리가 그 제주어를 살리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할 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제주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모들이 제주어를 되도록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저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민속마을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제주어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속마을이라 그래서 하나의 그 껍데기뿐만 민속이 아니라 저는 그 제주도의 전통적인 어떤 그 생활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것이 하나로서 뭐냐면 저는 그 우연팟 경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연팟 경제. 뭐냐면은 지금 그 제주도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팟 경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급자족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서 전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체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혹은 행정관청에서 그걸 직접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전통적인 제주도의 어떤 문화,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살림살이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들이 그 조상들이 살았던 대로 토종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고추 뭐 배추 다 옛날 것을 그냥 키워서 그것을 자급자족하는 가운데서 옛날이 어떤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제주어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제주어를 쓴다는 것이 이 용언이 어미 정도만 제주 쓰거든요. 그래서 제주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추려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세대들도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다. 이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표준어라든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주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 저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은 훌륭한 문학작품, 훌륭한 희곡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를 쓴 문학작품과 희곡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대본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뭐 아까 지슬 얘기도 있습니다. 지슬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색한 제주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그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희곡작품을 통해서
작품의 구조와 거기에 쓰여지는 언어가 완전히 일치된다면은 그 작품이 문학성과 더불어서 그 작품을 이루고 있는 제주어도 빛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세계적인 언어로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작품이 우선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뛰어나면은 제주어를 주석을 달아서 다시 우리가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서 아까 체록한 제주어의 소위 방언 체록이라든지 설화 체록한 제주어 원형을 다시 살려서 이걸 어떻게 언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책으로보다는 문화를 통해서 제주어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 이 발표자 선생님께 약간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한두 분만 좀 더 받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예. 아까 강양봉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장님의 주제 발표와 여러 토론자들이 토론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제주 본토를 고향을 떠나서 제주도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제주어는 사투리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바로 제주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의 표상이며 제주인이 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김순희 문인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쳐서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주말로 그냥 해도 다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가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다 아시지만 자존심이 있어 영어로 했는데도 알아들으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끝내 사전 찾아가지고 모르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박경훈 예총회장께서 제주 안에서만 제주 말들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주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우리 제주어를 기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듣게 됩니다. 일본 오사카로 가보면은 오사카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제주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우리도 잊어가는 그것까지도 다 해서 그때 그 말이 우리 제주도 사투리였었지 하거든요. 우리 서울 도민회 회의할 때마다 100%는 아니고 90% 몰라서 제주말을 잊어버려서 모르지만 거의 제주어로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제주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내밀어집니다. 뭐 처녀총각 할머니 할아버지 가릴 거 없이 그냥 벤당 같은 느낌으로 손이 내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좌장께서 말씀하셨는가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제주에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신 분들 앞에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육지 사람들 사러 오면은 육지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주말로 하십시오. 답답한 사람이 방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분만, 예, 이쪽. 제가 79년도 주제를 나갔을 때 거기를 처음 한번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그 시장을 가봤습니다. 마침 제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카페 조그만 걸 들고 이렇게 총채를 가지고 먼지털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털으니까 할머니가 구둠 이름쪄 저래강 털라 그 소리를 듣고 그것도 일본은 제가 주제라는 객지인데 고향에 그 구둠을 이름쪄 하는 그거는 지금 젊은 학생들이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을 보존을 해야 되는 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쭈라시 같은 데가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고 부회장님 말씀같이 제주도 사람들이 학생들 학부형들이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때 밥 먹었니? 밥 먹어서
배고프냐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요새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표준말을 쓰다가 또 이상한 제주말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굉장히 저희들도 서울 살지만 굉장히 역겨운 이 뉘앙스, 이런 게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저희들이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의 어떤 감에 젖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시간에 민군복합형 말씀이 있었는데 왜 민군복합형이라고 그거를 어려운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지. 제주도에 아름다운 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을 때 펄하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영어를 몰랐을 때도 펄하버라는 그거는 듣고 펄하버가 뭐였지? 나중에 영어를 배우고 나서 그게 진주만. 강정마을 거기도 제주도 아름다운 무슨 표기 공모를 해서라도 세계인이 민군 이건 저희 나라의 정책의 문제고, 외국에서 크루즈선에서 외항선으로 크루즈를 타고 들어왔을 때 세계인의 사람들이 한라, 제주도 마운틴 한라, 그거하고 똑같은 항구다, 한라 하고 이런 항이 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런 적을 안 하고 복잡하게 민군 복합형 무슨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게 거꾸로 지금 사람들이 제주도의 어떤 좋은 장점을 살리지를 못하고 아까 섬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양운찬 회장님이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공항에 보면은 그거를 이달의 제주도 말 해가지고 길에든 어디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도에서라도 아름다운 제주도 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육지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저게 무슨 뜻이죠? 가르쳐 주십시오. 발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제주도 말을 이렇게 익히게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제주도 말은 조금같이 지금 질에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고 좀 중간 레벨에서 밑으로 쳐져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질 좋은 그런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 사회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도민회 부회장 짧게 얘기를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표준어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제주도가 좁으니까 표준어가 안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아무 지역에 나가면 다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말이 표준어가 되도록 표준어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토론하는 중간에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됐다는 내용,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반가운 내용은 제주어 보존 및 활용 조례가 제정이 2007년에 또 돼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또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어 보존 및 활용 조례 제정을 제주도 이회에 요청했던 제주대 국어상담소, 제주도가 주관이 되셨구만요. 제주대에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또 제주어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제주어 문화유산 발굴, 관광 자원화, 정보화, 도민 제주어 능력 증진 등 내용이 담긴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했다. 그리고 그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12명으로 제주어 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도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해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토론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이 제주인의 사회 통합의 하나의 그 매체가 되는 제주어 살리기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을 제주 말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 토론회는 진지하면 좋은 겁니다. 다음 거 진행을 못하더라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박경훈 회장이 말한 정책 방향, 우리 또 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문화, 이게 둘이 따로 놀지 말고 조화로울 때 이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주도민회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들 제주도 말로 하기로 없죠. 제주도 말로 하고 우리가 진짜 내가 한마디 부탁할게요. 헛부탁. 그 다음에 우리 도관계자에게 우리 도시단장 혹시 왔어요? 도지사한테 꼭 전해주세요. 뭐냐면 제주도가 할 수 없이 공문서 작성하는 건 국가 간의 행정기관에 왔다 가는 표준말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광객 앞에 우리가 코미디가 돼야 제주도 관광은 삽니다. 그게 뭐냐? 가장 관광객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제주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듣든 말든 물건 폴든 말든 제주도 말로만 계속 지켜버려야 돼요. 이거 얼마과 이거 마침 그 잘못 놓고 가면 누가 옆에 통역 데려다 없어 해서 하고 그래야 코미디가 더 되고 제주도다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만이라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현기른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문화적인 거 아이들부터 시키고 도에서는 공문서만 빼놓고 모든 관광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듣든 못하든 사실 제주도 말로 막 길게 해불고 섞어버려야 제주도다운 거 재밌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밌게 생겨서 이게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나 문화가 따로 놀지 말고 혼교대로 고치가는 걸로 해서 제주도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제주도 말 진짜 아까 우리 현기련 선생님 이야기하신 제주도 아름다운 표준에서 사용 못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맨두렁하다 하면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진짜 표현 못해 우리만의 그런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민회 회장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축사나 뭐 연설을 할 때 가급적 제주도 말 쓰기로 하고 이제부터 이 종료될 때까지는 우리 여기서 제주도 말만 순수하게 쓰기로 제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 제주도 사람이라면 제주도 말하면 학생들한테만 시키고 기성시대에 어른들은 말 안 해주거든요. 내가 제주도 사람이 좀 오래나 제주도 많이 많은지 잘 모르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제주도 말에 관련된 토론회인데 토론하신 그 어르신들은 전부 다 찍어놓고 제주도 말 이 자체가 제주도 말로 해야지 제주도에 대한 원어의 중요성도 있고 아까 우리 미래총회 박경훈 미래총 회장님도 국가 안 된다고 한번 얘기한 게 제주도말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제주도말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주도말로 관련된 토론회나 할 때는 제주도말로 해야지 그 자체가 확실하다. 갑자기 사회자 역할이 좀 어려워졌어요.
소장님 죄송하지만 10분 정도 시간 주고 가. 5분? 하여간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줘네. 고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발표해 주신 강영봉 교수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잘 들어줍세요. 저는 이중 언어 생활을 하자라고 주장이기 때문에 가끔 표준말로 할 것이고 가끔은 제주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는 제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전부터 써왔던 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지금 쓰는 말은 제주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기현 선생님하고는 약간 배척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발이라고 하는 게 고려 때 언어입니다. 고려 때 책 보다 보면 고려 사람들은 전복을 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 그게 지금 제주에 오면 여자 전복을 안피 그렇습니다. 남자 전복을 수피 그렇습니다. 그 전복이 많이 나는 이어를 빈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죽이는 창을 비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발이가 붙어서 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 언어가 계속 써오니까 지금 나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는 제주라고 하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생각했던 옛날서부터 생각했던 그것을 나타내는 말, 현대 말은 아니 이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하고 약간 의견이 달타라고 하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주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감론놀박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어학자라든가 아니면 방언학자들이 무척 제주어인 경우는 굉장히 살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방언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살리자라고 합니다. 경상도 가면 야 우리 경상도 말 죽고 있어 살려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유네스코가 어떻다 조례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솥에 물 넣고 찐빵을 저쪽에서는 찐빵 넣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서 써왔던 찐떡 두 개 다 쓰는 얘기예요. 지금 6개월 없는 미음을 받쳐서 쓰는 게 제주말이고 또 옛날부터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웬만하면 살려서 쓰는 얘기죠. 이걸 안 써버리면 육주와 똑같은 찐빵을 이쪽에서는 찐떡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지 말고 옛날서 써왔던 찐떡도 쓰자는 얘기죠. 찐떡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인 경우는 무척 강력합니다. 다른 조례인 경우는 도지사가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어 보존 육성 조례에 보면 5년에 한 번 꼬박꼬박 발전 계획을 세우고 2년에 한 번 도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조례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 보면 10월 첫째 주 금요일서부터 일주일간은 제주어 기간이라고 하자, 제주어 축제 기간이라고 하자라고 해놓고는 저희들한테 도지사 인사 말씀입니다. 좀 교정 봐주시겠습니까? 하고는 열심히 제주말로 고쳐줍니다. 보내요. 그러면 첫마디 반갑습니다. 예. 하고는 원고를 읽지 않고 다 당신들 말씀하다가 맨 마지막 정말 고맙습니다. 딱 두 마디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문제예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표준말인 경우는 공적인 생활을 할 때 쓰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제주어를 쓰자는 얘기죠. 학생들 보고도 그런 말 합니다. 야, 너 영어 잘하니까 영어를 꿈꾸고 있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주어의 정의는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고 왜 보존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로부터 쭉 왔던 그 정신을 그 감정을 보존하자 하는 얘기죠. 물론 언어는 변화도 되어 있습니다. 제주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제주도가 화산 폭발해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한 제주어는 있습니다. 변질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에 나와 있는 찐빵 할 때 찐만 친으로 바꿔주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제주도만 바꾸다 골라 앉아버린 겁주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두 개 다 쓰자라고 하는 게 이중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 지금은 공중전화 부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머니 알았어, 걱정은 없어, 그건 내가 알아갈 건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적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전화 끊을 때까지. 혹시 아는 친구면 소주 한잔 하려고. 그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통합이 문제예요. 통합이 문제. 그거 그냥 못 지나칩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지금 제가 해령 이야기를 예로 들어놓은 거 보면 만나면 그처럼 온통 제주말이에요. 그걸로 푸작거리 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얼마나 표준말을 하면서 억눌렸으냐 하는 얘기예요. 제주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형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어 사진의 문제라든가 그건 전부 다 어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부 쪽에서 맺는 것이어서 정부 도서로 판매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일보로 오늘 몇 건 팔았으니까 그걸 다 그 격리 부서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든 도여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하면 조금 감안해가지고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만 더 넣으면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편집하는 건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조그만 플러스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를 쓰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가끔 경로당을 지나가서는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가서 할아버지하고 한 번은 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가보면 그 제보자가 이틀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틈나지 않는 거란 맛이.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 틈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서부터는 물어보는 말 잘 얘기해 줍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제조를 깨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든 40대든 60대든 한데 어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주사회 통합하고 제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말 끊어버리면 이게 기분 나빠가네. 통합이 안 돼 가부대요. 말도 못 끊었다. 하여간 발표자의 결론으로 오늘 제1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